지난 한 달간 전국에서 독감 환자 620만 명이 발생해 3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가 길거리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 이상 증세를 겪는 노숙자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을 피해 침대 아래 숨었다 발각된 용의자가 경찰에게 총격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내 총기 관련 사망자 수가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1년 동안 1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산간 지역은 영하권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자리한 한국 공장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투자 모범 사례로 한국 기업을 꼽아 방문한 겁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 CSS 공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 취임 이후 미국 내 한국 공장을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공장을 둘러본 뒤 가진 연설에선 SK의 공장을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산업 투자의 모범으로 소개했습니다. SK came along as making the material that goes into these computer chips. So instead of relying on chips made overseas in places like China, the supply chain for those chips will be here in America, in Michigan. It's a game changer. 해외 기업 중에서도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증가를 바이든 정부의 성과로 내세운 겁니다. Exports is up. What I mean is we're making things here in America, as I said earlier, and we're shipping them overseas instead of shipping jobs overseas.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 때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고 현대차, SK 회장과도 잇따라 만나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웨이퍼는 전기차에도 많이 쓰이는 만큼 미국 정부의 친환경 산업 장려책도 강조하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난 한 달간 전국에서 독감 환자 620만 명이 발생해 3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독감이 중증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어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팬데믹 장기화로 사람들의 면역력이 약화된 데다 독감 유행이 평소보다 빨리 온 점도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난 또 다른 이유로 풀이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독감은 통상 12월에 시작돼 2월에 절정에 이르지만 올해는 2달 정도 앞당겨져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환자가 예년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감 확산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독감 유행이 사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시가 정신 이상 증세를 겪는 노숙자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길거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뉴욕시가 노숙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겪는 노숙자가 발견될 경우 이들을 병원에 입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겁니다. 뉴욕시의 이 같은 강경책은 최근 급증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1월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60대 노숙자에게 떠밀려 사망하는 등 정신 이상을 겪는 노숙자들의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겪는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로 시의 새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제 입원 정책은 인권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시행에 더욱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부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정신질환 환자로 분류돼 범행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원의 판결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에서 오스틴 헤러프는 일면식도 없던 존 스티븐스와 그의 아내 미셸 스티븐스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헤러프는 존 스티븐스의 얼굴을 물어뜯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선 피 묻은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으르렁거리고 울부짖는 헤러프를 진압하려 했으나 스턴트 총이 작동하지 않아 경찰견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헤러프는 당시 경찰들에게 나쁜 것을 먹었다며 총을 쏴달라고 빌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의사는 이를 두고 헤러프가 자신을 반은 개, 반은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헤러프는 마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정신병원으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러프의 변호인단과 검사들은 그가 정신 이상으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형량 협상 제도에 합의했고 셔우드 바우어 순회 판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변호 전문가인 필립 레스닉 박사는 마틴 카운티주 검찰청 보고서에서 범행이 일어나기 몇 주 전부터 가해자의 신경쇠약 증세와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줘 정신질환을 입증하고 해당 범죄 특성과 발견 당시 헤러프의 반응을 보면 그가 사이코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재판이 6년이나 지연된 와중에 이런 판결이 내려져 유가족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미셸 스티븐스의 언니 신디 미스코는 헤러프의 부모에게 당신들이 부모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 여동생 부부가 죽었다고 분노를 쏟아내고 헤러프에겐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고통받은 만큼 당신과 가족도 똑같이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경찰을 피해 침대 아래 숨었다 발각된 용의자가 경찰에게 총격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타주에서 중범 혐의로 수배된 용의자의 위치를 포착한 경찰이 이동식 트레일러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This is the police department. If you're in here, you need to make yourself known. 용의자가 안에 들어간 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집안 어디에도 용의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접이식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올리는 순간 안에 숨어있던 용의자가 총을 쏘자 대응 사격이 이뤄졌습니다. 결국 용의자는 수발의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관 1명이 얼굴을 다쳤으며 경찰은 용의자와 함께 있던 여성 1명을 범죄자 은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집안에서는 손자가 칼을 든 채 할아버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경관이 다가서자 칼을 내려놓으려는 듯 자세를 낮추던 손자가 갑자기 할아버지에게 달려듭니다. 손자는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할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손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할아버지 역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검시국 부검 결과 할아버지의 사인이 흉기 피습이 아닌 경관의 총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시 전담 조사반이 꾸려졌고 검찰까지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이후 윌카운티 셰리프 조사반은 당시 숨진 피해자가 손자에 의해 목을 찔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지난 15일 검찰이 경관들에 대한 불기소 결정과 함께 1년 만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31년간 집계된 총기 관련 사망자 수가 무려 11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미 의사협회 학술지 자바 네트워크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1년 동안 총기 사망자가 1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1990년대에는 서부 지역에 총기 관련 사망자가 많았지만 이후 30년간 남부 지역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포 변화를 지도로 비교했습니다. 연구진은 총기 사건에 대한 성격차와 인종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성이 총기 관련 사망자의 85%를 차지했고 총기로 살해될 가능성은 20대 흑인 남성이 백인 남성에 비해 2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기 사고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팬데믹 기간으로 지난 2년간 총기 사망자는 예년 평균보다 25%나 늘었습니다. 특히 가장 총기 사고가 적었던 지난 2004년과 비교하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4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총기 사건이 늘어난 이유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자리 감소, 경제적 불안감, 정신건강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총기 소지자가 급증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약 500만 명이 처음으로 총기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컵 만여 개가 납성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리콜됩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그린스프라우트사가 제조한 스테인리스 물병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진 이 물병의 바닥이 부서질 경우 납이 포함된 부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 물병은 홀푸드와 배드베스앤비욘드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물병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유통됐는데 물통 바닥에 인쇄된 일련 번호를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환불은 전화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됩니다. 산간지대는 영하권에 접어들기 때문에 운전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 일대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오는 목요일부터는 남가주 지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접어들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고도 6,000피트 이상의 산간지대에는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보여 운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간지대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경우 갑자기 내릴 수 있는 폭설에 대비해야 하며 시야 확보를 위해 사전에 와이퍼를 점검해야 합니다. 뉴저지주가 소셜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공립학교에서 정식 교과로 채택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는 방법을 가르치자는 취지입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의회 상원에서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 전반에 대한 활용 교육 과정을 공립학교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이 36대 0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으며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주 하원에서 61대 8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의 공립학교 교과 과정에서 디지털 매체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과 윤리의식 등을 의무적으로 다뤄야 하며 각 교육구별로 표준 교육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마이클 테스타 주 상원의원은 인터넷은 학생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지만 위험을 야기하는 잘못된 정보나 거짓도 만연한 곳이라며 이번 새 교육 표준은 허위 정보를 식별하고 웹 기반 세계에서 올바른 정보 습득 기술을 갖춘 젊은 세대들을 키워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은 플로리다와 일리노이 등 미 8개 주 청소년 이용자와 부모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과 부모들은 이들 SNS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의 발목을 붙잡고 집착하도록 해 삶을 망가뜨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이들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었지만 메타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청소년을 공격적으로 중독시키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대학생들은 광범위한 온라인상의 정보들의 사실과 허구 여부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인플레이션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서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본인의 세금 환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자격이 충족되는 납세자들에게 지난 14일까지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들에게는 직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이 발송됩니다. 직불카드는 성씨에 따라 지급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내년 1월 이전 전체 납세자에게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지급된 생명보험금 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사망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지급된 생명보험금 총액은 1,001억 9천만 달러, 원화로 13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역대 최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 원인은 팬데믹 사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46만 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증가로 젊은 층 사망자가 늘었고 의료 서비스망 붕괴로 사망에 이른 사람도 상당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팬데믹 사태가 시작된 지난 2020년에 지급된 생명보험금 총액은 전년보다 15% 늘어난 904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 공습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원조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 시설의 절반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난방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으로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겨울을 무기화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위험에 처했다며 필요할 때까지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Ukrainian flag is now flying over Kherson and will continue to support Ukraine until it flies in every city of the country.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 복구를 위한 장비들과 발전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시설로 날아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방공 시스템 제공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요 7개국 G7 법무장관들도 회의를 열고 에너지 시설 파괴 행위는 전쟁 범죄라며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 조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Wo wir sie ergreifen können. Wir werden ihnen den Prozess machen unter strikter Beachtung des Fair-Trial-Grundsatzes. Kein Kriegsverbrechen darf ungesühnt bleiben. Das ist die Botschaft des heutigen Tages. 회의에 참석한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침공 이후 러시아군이 자행한 전쟁 범죄가 거의 5만 건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범을 기소하기 위한 특별 재판소가 설립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한국과의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포르투갈이 최고 정예 멤버들을 앞세워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포르투갈은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 이는 G조 1위로 예선전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브라질을 피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포르투갈이 한국에 패하고 가나가 우루과이를 꺾을 경우 골득실과 다득점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포르투갈이 조 1위로 16강에 오를 경우 스위스, 카메룬, 세르비아 중 한 팀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 역시 벼랑 끝에 몰려 있어 다음 경기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경기의 결과는 아쉬웠지만 대표팀의 월드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A조와 B조는 이제 그룹 예선을 마치고 16강 진출팀들이 가려졌는데요. A조의 주인공은 네덜란드와 세네갈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코디 가코의 활약으로 주최국 카타르를 2대0으로 가볍게 제치고 승점 7점을 기록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카타르는 개최국 최초로 조별리그 3패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월드컵 마지막 경기를 마쳤습니다. 16강 진출을 결정짓는 세네갈과 에콰도르의 경기에서는 세네갈이 2대1로 승리하며 아프리카 축구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에콰도르는 마지막 경기의 패배로 씁쓸하게 월드컵을 마감했습니다.
D조는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영국 더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잉글랜드는 래시포드가 2골, 필 포든이 1골을 넣으며 웨일스를 3대 0으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같은 시간 벌어진 경기에서 미국은 에이스 플리식의 결승골로 이란에게 1대 0 승리를 거두며 조 2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내일은 C조와 D조의 마지막 경기들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전 7시에는 16강 진출이 결정된 프랑스와 D조 꼴찌로 추락한 튀니지의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같은 시간 호주와 덴마크도 경기를 갖는데요. 양팀 역시 경우의 수라는 엄청난 마법에 걸려 있어 벼랑끝 매치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11시에는 죽음의 조로 불리는 C조 2경기가 남았는데요. 승점 4점으로 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 폴란드지만 강력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맞아 적어도 비겨야만 자력으로 16강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간 이번 대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타코 군단 멕시코를 맞아 또 한 번의 이변을 연출하기를 아시아 축구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소식 마칩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